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 오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매년 8월 15일 시행되는 광복절 기념식이 올해는 장소를 바꿔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시행됩니다. 8월 15일 정오 12시부터 시행되는 행사에는 해병 전후의 기수단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대독, 최은주 회장 기념사, 평통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특별 순서로 아리랑 합창단의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시행되는 행사에 많은 동포분들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념식을 마친 후에 참석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식사가 제공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로터리클럽 정기 모임에서 비스코의 서병인 회장이 최은주 한인 회장에게 한인의 발전기금으로 5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서병인 회장은 35대 임기를 잘 마치고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K 페스티벌 개최 등 새롭게 출발하는 36대 시카고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후원해 주신 뜻을 받들어 36대 임기 동안 성실하게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리트롤 코리아 합창단은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3개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합창 축제 경연대회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대만, 한국 등 총 6개국 14개 팀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리트롤 코리아 합창단의 수상 내역으로는 최고 지휘자상, 종교 부분, 일반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 한국학교협의회는 7월 20일부터 2박 3일간 팬데믹으로 인해 멈췄던 재미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큰 잔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부, 재외동포청,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한국어교육재단, 국립통일교육원, 국립국어원, 독도재단, 종이재단, 독립기념관, 대한한의사협의회, 미주한인뷰티서플라이협의회,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들의 적극적인 물품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풍성한 40일의 재미 한국학교 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중부협의회 조수진 협회장은 내년 학술대회 개최지는 전통과 예술이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 멋진 학술대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가족 친화적인 브루밍데일 트레일 달리기 대회가 8월 12일 오전 9시에서 11시에 열립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 과일, 커피와 함께 가벼운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이 대회는 트레일의 가장 서쪽 끝인 매코믹 YMCA 1834 노스 론데일 애비뉴에서 시작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이 있는 5K와 어린이를 위한 쿼터 마일, 또 헬프 마일 대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5K는 $30, 어린이를 위한 대회는 $5입니다. 참여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레이스 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사람들에게는 티셔츠와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브루밍데일 트레일러는 매코믹 YMCA,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이 주최하는 모든 레벨의 러너들과 연령대를 위한 대회이며 행사 기간 동안 기존으로 사용하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은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남부 서버브 리치톤 파크가 시카고 베어스 홈구장 이전 유치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릭 레인볼드 리치톤 파크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시카고 베어스 측에 시카고 남부의 새로운 홈구장을 찾아볼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는 리치톤 파크는 넓은 땅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보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치톤 파크 주민들의 약 85%가 아프리카, 아메리카인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인볼드는 I-57 바로 서쪽에 있는 약 100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시카고 베어스의 새로운 홈구장 부지로 추진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메트라 정류장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한편 베어스 홈구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알링턴 하이츠는 알링턴 파크 경마장 부지에 이미 2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으며 지난달 경마장 건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오로라 또한 베어스 홈구장 유치 경쟁에 합류했으며 기존 홈구장인 솔저필드를 가지고 있는 시카고 또한 22억 달러 규모 리노베이션 계획안과 함께 여전히 경쟁 중입니다. 쿡카운티는 지난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건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펜타닐과 관련된 것이라고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검시관 사무실에 따르면 2022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은 2,000건으로 2021년에 1,935건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91% 이상은 헤로인보다 50배, 몰핀보다 100배 더 강한 오피오이드인 펜타닐과 관련이 있다고 검시관실은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마약 거래에 펜타닐이 도입되면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전국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FOMC는 이날 기준금리 지표인 연방기금 금리 유도 목표를 5.25에서 5.5%로 높였습니다. 2022년 3월 제로금리를 해체한 이래 인상폭은 5.25%포인트, 기준금리는 닷컴 버블 붕괴 전인 2001년 3월 이래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확실하게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관심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1회 추가 인상이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FOMC는 성명을 통해서 이제껏 누적한 금리 인상 효과와 영향이 경제에 퍼질 때까지 시간차를 고려한다는 전번 회의까지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부의장을 포함해서 11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고 없이 납세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지난 24일 대중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예고 없는 방문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미납 부채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행해온 관행을 뒤집는 겁니다. 국세청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고 없는 방문 업무는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납세자 방문 업무가 종료된 후에 그 대신 납세자에게 IRS와 예약을 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데니 워펠 국세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납세자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이 기승을 부려 IRS 직원들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청장은 일부 사기꾼들은 IRS 요원을 사칭하기도 한다며 이는 지역 법 집행기관에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고금리 속에서도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2분기 GDP가 2%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함께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말 1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2%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는 확정치로 전달 발표된 잠정치 1.3%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당시 상무부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정비 지출의 상향 조정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